안녕하세요. 리뷰가 뭐고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세 번째 영화는 뭐죠?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리코리시 피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먼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순서가 생겼군요. 1970년대 LA에 15살의 나이에 아역배우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게리가 어느 날 학교 사진기사의 보조로 일하고 있는 25살 알라나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썸을 타는 관계를 넘어서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가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사귀는 사이는 아닌 관계로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건에 얽히면서 자기 자신과 서로에 대한 진짜 감정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 이거 직접 쓴 건가요? 네, 제가 썼습니다. 멋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무위키를 철저히 이제 구성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자면 이 영화는 약간 이제 실제 인물들 실화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극화된 영화이고요. 실제로는 헐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였던 게리 고츠만이라는 유명 프로듀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가지고 극화를 한 거라고 해요. 맘마미아를 제작해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요. 톰 행크스랑 친구라서 톰 행크스의 영화들도 많이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현대사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이제 둘이서 약간 썸을 타면서 70년대에 미국에 실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닉슨 대통령이라든지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실제 등장하거든요. 중요하게. 그 이야기 플러스 헐리우드의 여러 가지 인물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결합된 재밌는 사랑스러운 로맨스 영화? 여기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카메오로 많이 등장하는데 몇 년 전에 스타이즈본이라고 브래들리 쿠퍼랑 여자 배우 누구죠?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둘이 나왔던 리메이크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을 브래들리 쿠퍼가 거기서 이제 연기를 해요. 이 영화 속에서. 그런 식으로 몇 명 있어요. 이 영화에 수많은 카메오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각각 어떤 사람을 따라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알고 가야 좋다. 왜냐하면 우리는 MZ 세대잖아요. 그래서 잘 모른단 말이죠. 70. MZ 세대죠. 네. 이건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런 거를 아예 모르고 그냥 영화를 보러 가도 영화를 즐기는 데는 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인데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저희는 이제 뭐를 봤죠? 마스터라는 영화를 한번 봤었는데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재미는 있었는데 막 빠져들면서 보지는 못했어요. 가장 저는 재미있게 봤던 지점은 두 주인공의 연기? 이 주인공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둘 다 연기 경험이 많지 않은 배우들.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필립 시니어 호프만인가요? 필립 시니어 호프만?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는 헝거게임에 나왔던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은 또 재밌는 게 요즘 되게 잘 나가는 밴드죠. 아임이라는 밴드인데요. 여자 주인공의 자매가 이제 세 자매가 나오는데 세 자매가 다 실제 자매. 그래서 이런 그 두 명의 연기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게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느끼다니 혹은 못하고 있다고 느끼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서 계속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잘하고 약간 이게 좀 웃긴 말이지만 카메라를 잘 까먹는데 이런 헛들이 있어요. 맞아. 안재홍이 족구왕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그런 느낌. 저는 이제 서사적인 거를 좀 찾자면 이 영화가 누구의 영화인가라고 봤을 때 나는 여자 주인공이 알라나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는 알라나가 만나는 4명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는 해석을 했는데 처음에 만났던 10살 어린 순수한 고등학생 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이제 쇼펜 능수능란한 섹시함을 가진 남자 그 다음에 만나는 남자가 이제 브래들리 쿠퍼. 근데 저는 브래들리 쿠퍼가 상징하는 건 성적인 욕망.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 하원의원에서 시장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상징하는 건 이제 권력이자 지적인 면모라고 생각을 했어. 이 알라나가 4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의 결핍을 확인하고 결국에는 순수한 남자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다 콤플렉스가 있고 다 완벽하지 않고 뭐는 하나 괜찮을지 몰라도 뭐는 좀 이상해 라는 거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이 15살 게리에 대해서도 좀 더 포용력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 캐릭터에게 꼭 필요한 이 주인공들에게 필요한 캐릭터였을 수 있겠다 싶네요.
좋았던 장면을 얘기하기 전에 좋았던 지점을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 어떤 그 분위기가 소품들 70년대 입었던 저 옷, 저때 옷 헤어스타일. 컬러, 헤어스타일, 가게 간판 스타일 뭐 이런 거 보는 재미 있잖아요. 우리가 응답하라 시리즈 볼 때 느꼈던 그 재미? 나는 끊임없이 저 여자 배우가 노브레지어로 나오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 약간의 히피 정신, 저항 정신이 좀 있는데 배꼽 뒤에 막 나팔바지 같은 거 있고 그런 거를 보는 게 재밌죠. 다음으로 좋았던 장면을 하나씩. 아니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처음에는 게리가 나온 모든 씬이 좋았다고. 전형적인 15살이고 너무 신선한 연기고 신선한 페이스고 약간 윤우 같은 느낌도 좀 있지 않나? 저는 좋았던 장면으로는 저는 쇼페이 나왔던 모든 씬이다. 너무 마초, 너무 섹시하게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전히 짱짱하게 마초 섹시 연기를 그렇게 잘하십니다. 또 나는 좋았던 거는 마지막에 만난 그 시장이 되려고 하는 그 남자. 그 남자는 그 배우 누구냐면은 우리가 되게 재밌게 본 엉컷 잼스라는 어메이징한 영화. 그걸 감독한 형제 중에 한 명이에요. 동생이지? 그 사람이 나오는 씬 중에 하임이 그 사람의 선거 유세단에서 이제 자봉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밤에 전화를 하죠. 술 한잔 할래 나랑? 되게 중요한 장소에 있는데 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자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막 달려가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전혀 색다른 이제 광경을 보는 거죠. 이 시장에 숨어 있는 애인이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이 시장이 자기의 애인과의 관계가 사람들한테 오픈되면은 지탄을 받을까봐 그림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도구로 활용하는 도구로 거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애인이 굉장히 상처받고 굉장히 삐져있고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가지고 이 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는 나를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레스토랑에서 막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나는 그 씬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남주 여주의 이야기만이 막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 되게 수많은 격가지의 인간관계들의 서로 막 그런 씬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 씬도 굉장히 이입이 잘 되고 이 여자가 얼마나 여기서 철저하게 도구로서만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그 씬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이번에 총 3분야에서 노미네이트가 되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폴 토마스 앤더슨이 시나리오 쓰고 연출을 하고 촬영도 같이 했대요. 만약에 3분야 중에서 뭐 하나를 받는다면 각본상이지 않을까 그래도? 오스카가 좋아할 만한 영화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연기 좋고 감독 유명한 감독이고 헐리우드의 좋았던 시절에 대한 얘기이자 여러모로다가 저는 감독과 각본상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감독상이 괜찮은 거는 아무래도 메인 배우가 둘 다 연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잘 담아냈고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연기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감독을 높게 쳐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각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이제 로맨스 영화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뭐 배드씬이라든지 키스씬이 없습니다. 키스씬은 있습니다. 키스를 해야 되는 순간에 안 해요. 그러니까 키스를 해야 될 때 키스를 하는 게 클리셰인데 그런 걸 많이 탈피한다 이 영화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영화.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각본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니까 다행이네요. 전 ENTP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별점과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먼저 하겠습니다. 별점. 저는 3개. 그래도 저한테는 약간 PTA 영화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3개이고요. 저의 한 줄 평은 PTA한 멜로 영화? 저도 별점은 똑같이 3개 주고요. 제 한 줄 평은 사랑은 헷갈리게 하지 않아. 계속 두 남녀가 서로를 헷갈리게 한다고 하나? 사랑은 어쨌든 저는 별점 3개지만 추천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멀하지 않은 로맨스 영화를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장르를 시도하는 어떤 감독의 영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홍진 감독이 로맨스 영화를 찍는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자식이 아주 오늘 말을 잘 나홍진이 로맨스를 찍었는데 안 봐?
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는 원래 지난번 때 저희가 예고했었던 그 애니 있잖아요. 엔칸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 안녕.